안녕하세요. 떠돌이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남성 한 달 살기의 7번째 도시는 몽자, 중국어로는 멍저라는 곳입니다. 홍허 한이족, 이족 자치주에 속하는 깨끗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피해서 조용하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며 여유를 보내기에 아주 좋은 도시 몽즈.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몽즈 여행을 함께 해보실까요? 이곳이 위엔양 신지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멍즈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12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바로 이 버스를 타고 멍저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멍저입니다. 위엔양 신지에서 멍저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문 없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문이 없죠. 오늘 멍저까지 가는 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막혀서 30분 지체되었는데요. 출발해서 조금 있다가 접촉사고가 또 났습니다. 힘들게 출발하고 그리고 달려서 우여곡절 끝에 멍저에 도착합니다. 멍저 버스 터미널입니다. 4시간에 걸쳐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예약해둔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국경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며칠 묵은 후에 베트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멍저도 자그마한 도시인데요. 근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기도 한이족, 이족 자치주인데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이 제가 이틀 동안 묵었던 호텔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아주 친절합니다. 안에 시설도 좋고요. 네, 방금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18,000원 정도 하는 호텔인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올해 이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보통은 회원 가입이 된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텔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방에 묵는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방도 크고요. 아주 좋습니다. 혹시 멍즈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 호텔에 꼭 묵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도 바로 중심지 근처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난후공원이라고 여기 멍저에서 유명한 공원도 있습니다. 요즘 새로 인테리어를 한 호텔들은 USB 충전하고 C타입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이 호텔 이름이 장싱즈 후이 지우디엔인데요. 그 이름대로 아주 스마트합니다. 목소리 인식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天猫精灵你好天猫精灵主人你说开窗帘一下正在为您打开窗帘 이렇게 열립니다. 天猫精灵哎，我在。
请关闭窗帘一下。正在为您关闭窗帘。 신기하죠? 얘가 TV도 켜고요. 에어컨도 조정합니다. 天猫精灵我在，你说。打开空调正在为您打开空调，当前处于制热模式，温度为30摄氏度。天猫精灵我在，你说。空调温度调到25度以下。好的，正在将空调的温度调整为25度。 AI와 좀 놀다가 마트를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봤는데요. 놀이는 아닌 것 같고 치료인지 모르겠네요. 몽즈의 마트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과일이 천지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많은 마트는 또 처음 봅니다. 과일이 엄청나게 많아 눈이 비둥거려집니다. 월마트도 있는데요. 월마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월마트는 전부 포장 판매돼서 적게 살 수가 없는데 이곳은 무게를 지어서 팔기 때문에 소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야채도 진짜 싱싱합니다. 이것은 돼지 뇌입니다. 삼겹살도 엄청 좋습니다. 기름이 골고루 있고요. 우리나라 비계만 있는 것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455g인데요. 3,000원도 안 합니다. 한 2달 만에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뷔페로 왔습니다. 예, 이곳이 뷔페인데요. 15위안 합니다. 음식 종류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음료수도 있고요. 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고기, 계란, 야채, 고구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멍즈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변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도착한 이곳이 멍저에서 가장 큰 난후공위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멍저 시민들에게 휴식처와 운동하는 공간이 되는 멍저에서 가장 큰 호수 공원입니다. 오늘은 이곳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곳곳에 구경할 만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국경도시라서 그런지 길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옷을 팔고 물건을 파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다 한국만큼 깔끔합니다. 이곳이 공원 일부 호수입니다. 이건 작은 호수고요. 본 호수는 저쪽으로 돌아가야 있습니다. 이 멍저는 쿤밍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베트남 국경 도시인 허코라는 곳까지 갈 때 마지막 두 번째 도시입니다. 이곳이 난후공위엔의 북문입니다. 저는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곳을 지나서 다음 호수 쪽을 구경을 하고요. 저 앞으로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서점을 한번 구경하러 갈 예정입니다. 공원 주변도 깨끗하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커 보이지 않는데요.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길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큰 호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곳이 서점이라고 합니다. 탑 위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네, 커피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서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국에서 서점을 구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도시에서도 대형 서점 한두 군데 정도만 있지 길을 가다 보면 서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책을 팔거나 중고책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구조도 좀 특이하고요. 책들도 제법 많이 있고 오랜만에 서점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중국 여행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관광지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중국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광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곳을 구경하지 않고 이 중국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각 지방마다 다른 문화를 보고요. 다른 생활 습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느긋하게 돌아다니며 구경을 합니다. 무료하지 않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중국 여행입니다. 여러 곳을 다녀도 같은 듯 다른 느낌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저보다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저를 보면 중국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조그마한 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고요. 또 주변이 전부 호수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래사장도 만들어 뒀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휴식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밤에 등불이 켜지면 이곳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인데요. 저녁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건축물들이 당청과 명나라 시대에 걸쳐서 있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느낌의 청나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1시간 반째 걷고 있는데요. 아직 절반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샛길들도 많아서요. 이곳저곳 돌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것도 10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12시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요. 이제 슬슬 걸어서 숙소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여기서 숙소까지도 3km가 넘게 걸리는데요. 나가면서 마땅히 먹을 곳을 찾아서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홍허 한의주 2주 자치주 행정중심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홍하 한의족 2족 자치주입니다. 그곳의 행정중심이 바로 멍저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곳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옆에 홍어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홍하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하 자치주이니까요. 자치주에 속한 박물관입니다. 제가 도시 여행을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시나 성에 속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성박물관, 시박물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요. 연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새끼 손톱만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멀리까지 가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선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 날리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곳이 행정 중심지 모양입니다. 뭐 시청과 같은 개념이겠지요. 이곳이 박물관 건물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밑에는 여기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입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 형상을 조각했습니다. 원래 이곳에 민족 원주민이었던 모양입니다. 원양 제전에 가면 이러한 집들과 이러한 논이 있죠. 이 박물관은 외형도 특이했는데요. 내부도 나선형으로 쭉 올라가면서 구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물 전시관입니다. 동물의 뼈들하고 석기들입니다. 동물들의 화석입니다. 코끼리 화석이고요. 얘는 사슴이라고 합니다. 얘는 말 화석이라고 합니다. 토기를 비롯한 자기들을 전시해둔 공간입니다. 서예 제품과 그림들을 전시해둔 공간이고요. 다양한 서체들의 서예 글씨들이 있습니다. 여기 몽즈 시내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지금 비스짜이 호처잔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차역이 쿤밍에서 출발을 해서 베트남까지 가는데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이 된 그 기차 철도입니다. 물자 운송을 위해서 건설이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노이에 있는 롱비엔 역도 프랑스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철로에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철도인 것 같습니다. 시작점은 쿤밍, 운남성의 쿤밍에서 시작해서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기차의 기관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소수민족들의 복장이나 악기들을 전시해 둔 곳입니다. 여러 박물관을 다녔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처음입니다.
가든 박물관의 마지막 관람은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아울렛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아울렛이 몰려있는 곳은 또 이곳에서 처음 봅니다. 중국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더아머, 스케쳐스, 아식스, 뭐 여러가지 반스,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도 있고요. 스포츠용품 전문 매장도 있습니다. 멍저도 상당히 괜찮은 도시입니다. 아주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이 먹거리를 파는 데인데요. 문을 닫은 데가 많이 있는데 경기 때문인지 비시즌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문을 열게 되면 상당히 번화한 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 나가면 바로 난후공위엔이 있습니다. 지금 난후공위엔의 야경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티엔마 난후후이라고 쇼핑센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히얼튼 호텔도 있고요. 힐튼 호텔이죠. 이런 구조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있냐고 하면 오토바이들이 지나지 못하게 이렇게 해뒀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기에도 조금 불편하죠. 밤이 되니까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불도 하나도 없습니다. 호수 바깥 외곽으로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보통 공원이 야간이 되면 저 앞에 보이는 어두운 색깔의 저 앞에 보이는 어두운 모양 건물이 등불을 켜서 보기가 아주 좋은데요. 이곳은 지금 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나름의 운치는 있습니다. 호텔인데요. 아주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중국 여행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어딜 가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길에서도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요. 머리 깎는 사람도 담배를 피면서 이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도 손님들도 담배를 막 피우고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또 물론이고, 어떤 곳은 우리나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 방 안에 담배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을 몇 번 바꾸기는 하지만 어떤 곳은 바꿔도 소용없는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은 물론이고요. 갓난 아기를 안고도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아직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담배를 피지 않는 저로서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으로 난후공원의 야경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자에서 4박을 보내고 내일은 운남성 8번째 도시인 핑비엔 병변으로 향합니다. 다음은 투구의 고장이기도 한 병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돌이TV였습니다.